이번 강의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한 강의입니다. 컴프리헨션이 뭐냐면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리스트를 만드는 간결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리스트를 쉽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반복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리스트,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반복문을 돌릴 거예요. 반복문을 숫자, 레인지, 범위 1부터 11까지, 그럼 1부터 10까지죠. 들어가서 이 각각의 i를 위에 빈 리스트에 추가를 하고 출력을 해볼 거예요.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당연히 1부터 10까지 들어갔죠. 굉장히 간단한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리스트를 이렇게 4줄을 써서 만들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프린트를 할게요. 결과를. 자, 요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방금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한 것과 이렇게, 이것도 물론 변수에서 변수에 넣고 출력을 하면 2줄이 되겠죠.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리스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일단 뭐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랑 상관이 없는데 함정이 하나 있죠. 이거는 리스트, 자, 요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를 만들 일이 잘 없겠지만 그땐 컴프리헨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무엇이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 부분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좀 더 크게 볼게요. 여기 반복문을 돌잖아요. 반복문을 돌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i 값들만 모아서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을 돌린 다음에 그 i 값에 여기에다가 뭐 곱하기 10을 해요. 10을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은, 자, 곱하기 10을 한 부분은 당연히 10씩 곱해져서 됐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풀어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리스트 밴드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한 거니까요. 자, 보세요. 결과가 똑같죠.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 컴프리헨션 안에 들어가고 이 i 곱하기 10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어떤 리스트에 추가해라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어펜드를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어펜드를 안 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변수에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nt 리스트라고 만들고 요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변수에 넣은 부분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딱 간단하게 진짜 어펜드를 안 쓴다 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럼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거 지금 곱하기 10을 했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음수로 만드는 거예요. 음수로 만들고 실행하면은, 자, 음수가 나왔죠. 음수도 나왔고, 또는 이런 거 지금은 숫자잖아요. 문자로 바꿔주는 거, 이 각각의 요소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따옴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문자로 들어갔다는 거 리스트에. 자, 지금까지 아주 간단한 사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론 이제 반복문이 아니라 조건문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나오는 거 조건문이 if i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여기 있어야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2, 4, 6, 8, 10 짝수만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한마디로 짝수란 얘기죠. 2로 나눴을 때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5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은 5랑 10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됩니다.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조건문을. 10 아니 저거를 여기를 2로 하고 여기는 5로 하고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들어가죠. 자, 왜냐면은 2로 나눴을 때도 0이고 5로 나눴을 때도 0이려면은 10밖에 없죠. 지금 1부터 10까지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요게 if가 아니라 and로도. 그러니까 조건문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문 두 개를 쓴 거고, 지금은 여기를 and로 바꿔서 사용을 하면은 똑같이 두 개 다 10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한마디로 풀어 쓰면 이런 거예요. 이제 int 리스트 만들고 G부터 11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걸로 치면은 조건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조건문이 들어가고, 저 조건에 맞으면 int 리스트에 append i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요거를 출력해보면 똑같겠죠? 똑같죠? 맨 처음에 이제 요거랑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이 반복문 부분 들어가고, 그 아래에 있는 조건문이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append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 i에 해당이 되면은 알아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두 개를 받을 거예요. 두 개를 받는다라기 원하면 for x in 1, 2, 3 이렇게 하고, 그 다음 for y in 4, 5 아니 이거는 a, b, c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 이게 튜플로 되어 있잖아요. 튜플. 여기에 꼭 튜플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받는 경우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반복문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 반복문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또 이렇게 반복문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조건에 맞게 넣고 x랑 y를 받아서 이렇게 되니까 1이랑 a, 1이랑 b, 1, c, 그 다음에 2로 다 반복을 해서 x에 있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반복이 돼서 리스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처음 사용하시면은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제가 강의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은 또 이게 배우시는 분들이 배울 게 늘어나다 보니까 강의에서는 일단 웬만하면 안 씁니다. 안 쓰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할 때는 복잡한 부분은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은 너무 복잡하게 한 줄이 돼버리면은 읽기가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자, 여기는 지우고,
일단 요 리스트를 하나만 쓸게요. 템플리스트라고 이름 치고, 자, 여기에 이렇게 빈 공간을 넣어볼게요. 빈 자리를. 아까 이제 위에서 어떻게 보면 한 건데, 인 템플리스트. 자, 지금 여기 템플리스트에서 반복을 해서 새로 리스트 만드는데, 지금 이대로면은 그냥 아까 처음에는 똑같잖아요. 뭘 할 거냐면 스트립을 쓸 거예요. 스트립. 이게 이제 앞뒤에 여백을 없애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백 없이 깔끔하게 ABC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게, 한마디로 아까 위에 str 문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함수, 메소드 이런 거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게 될까라고 해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튜플로 받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튜플로 받는 거를 반복문을 중첩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은 하나인데 두 개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각각 x와 x의 제곱이 들어갔죠. 이렇게 맞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스트립이라던가 아까 str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뭐 플러스 이렇게 요런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return num 더하기 10. 자, 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에 10을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예요. 이걸 쓸 수가 있는,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고 여기다가 i in range 1에서 10 이렇게 넣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1에서 10이니까 9까지 반복을 하면서 거기에 각각 10씩 더한 값이 나오겠죠. 자, 맞게 나왔죠. 1부터 9까지가 아니라 1부터 19까지. 지금이야 뭐 간단하게 함수를 만든 거지만 우리가 복잡한 함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아까 if를. 네, else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lse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여기에서 하나 제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짝수만 찾는 거잖아요. else 짝수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홀수 요렇게 넣어 볼게요. 근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 이상한데 일단 실행을 시켜 볼게요. 일단 실행을 시켜 보면은 뭔가 에러가 났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else를 사용할 때는 이 반복문이 여기에 위치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위치하면 안 되고, 아니 반복문이 아니라 저 조건문이 여기 앞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뭔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것 같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1이 들어갈 위치에 홀수, 뭐 다 홀수 들어갈 위치에 이렇게 문자로 홀수라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if를 앞에다가 넣으면 되겠구나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고 넣으면 지금 뭔가 또 이상하죠? 안 됩니다.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if가 앞에 들어가려면은 else를 꼭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본 것처럼 이렇게 반복문이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좋고요. 이렇게 else가 들어갈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대략적인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일단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몇 번 사용하다 보면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뭐 패턴이 있잖아요. 반복문 나오고 뭐 조건이 필요할 땐 조건문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 간단한 리스트 만들 때 정도 그거를 그냥 한 줄로 할 때 이런 때나 사용을 하지, 복잡한 거 할 때는 나중에 코드 읽다가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복잡한 거에는 사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본인 스타일대로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협업하실 때는 협업하는 사람들과의 맞춰놓은 규칙에 따라서 사용할지 말지를 또 결정하고 해야겠죠. 일단 한번 오늘 한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